여러분은 혹시 오랫도록 반복되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늘 비슷했는데요. 제가 다시 군대에 돌아가 있고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법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상합니다. 군대는 이미 끝났고 사법고시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꿈속에서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그 꿈의 원인을 나름대로 짐작해 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군대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일까? 사법고시 시절의 그 압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일까? 과거의 불안과 고통이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원인을 찾아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들레즈를 공부를 하면서 이 반복되는 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배경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만은 않죠. 어떤 날은 군대 가서 그냥 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군대에는 갔지만 이제는 사법고시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같은 배경인데 무언가가 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들레즈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와 반복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상처가 원인이고 반복은 그 상처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반복되는 고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가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반복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 설명은 아주 익숙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상처가 남아있어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한다. 과거의 실패가 남아있어서 비슷한 두려움을 반복한다. 지나간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꿈이나 증상으로 다시 튀어나온다. 이 설명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구조를 보면 상처가 먼저 있고 반복은 그 상처의 결과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저 역시 제 반복되는 꿈을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군대와 사법고시 준비 시절이 워낙 긴장과 압박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꿈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도 반복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안다고 해서 그 아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 꿈이 멈추는 것도 아니죠. 바로 여기서 들레즈는 굉장히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반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재생되는 것일까? 들레즈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뒤집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흔히 상처가 있고 이 상처 때문에 반복이 생긴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데 들레즈는 반복을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것의 재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언제나 조금씩 다른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반복은 복사본이 아니죠. 반복은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을 그냥 과거의 상처가 튀어나오는 현상으로만 보면 현재 반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와 생성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단순한 재생이 아닙니다. 반복은 어떤 것이 자기 모습을 바꾸며 다르게 실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들레즈에게 반복은 고정된 상처가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기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힘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실현해가는 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 오랜 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 꿈은 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가 있고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긴장과 압박이 또다시 시작되는 느낌. 그건 분명히 반복이었죠. 그런데 들레즈를 읽고 나서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꿈은 과거가 그대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중요한 건 군대라는 배경이나 사법고시라는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어떤 힘의 구조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을 다시 짊어져야 된다라는 압박,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감각, 내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적 구조, 이렇게 그 반복의 의미를 다르게 보게 되자 꿈도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군대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꼭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놀기도 하고 이전처럼 사법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복의 배경은 남아있는데 그 실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이 약해졌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들레즈가 말한 반복이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내 안에 박혀있는 과거의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이 내 무의식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반복할 때마다 재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들레즈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 상처는 그렇게 단순한 기억 저장소가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현재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치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과거의 원인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과거를 없앨 수는 없죠. 치유는 반복을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원인을 완전히 해명해야 벗어날 수 있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지 끝이 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은 원인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 다른 차이를 낳도록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쇼츠 영상 제목으로 잡았던 반복되는 고통이 축복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은 고통이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미화하는 것도 아니죠. 반복은 나를 망가뜨리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새롭게 실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같은 반복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이동하고 조금씩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냅니다. 제 꿈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긴장이 느슨해졌고 강박이 풀리고 예전과 다른 가능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 나아졌다라는 말보다 더 깊습니다. 반복 속에서 다른 삶의 형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우리에게 반복을 단순한 후퇴나 병리로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다른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이고 내가 완전히 닫혀버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징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은 괴롭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군대로 다시 돌아가는 꿈, 사법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꿈이 그저 끝나지 않은 고통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것이 어떤 힘이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들레즈 철학은 저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읽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죠. 우리는 흔히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들레즈는 어쩌면 조금 다른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단지 과거의 재생이 아닐 수 있다. 그 반복 속에서 이미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는 일인지도 모른다.